나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확실히 압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병보다 더 무서운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잠을 잃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50이 넘었는데도 오후 3시가 지나서도 아무렇지 않게 커피를 마시고 있다면 나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밤 스스로에게 빚을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젊을 때는 괜찮습니다. 젊은 몸은 빚을 빨리 갚습니다. 밤새 뒤척여도 다음날 웃으며 출근하고 커피 한 잔 더 마시면 또 버틸 수 있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몸이라는 집이 오래되면은 같은 바람에도 문이 덜컹거리고 같은 소리에도 잠이 깨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습관대로 오후 늦게까지 깨우는 음료를 입에 넣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큰 비밀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오후 3시 이후에 마시면 나이든 몸이 특히 더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커피만이 아닙니다. 진하게 우린 녹차, 홍차, 우롱차 같은 차도 그렇고 에너지 드링크나 카페인이 들어간 탄산음료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따뜻해서 좋다며 저녁에 진한 코코아나 다크 초콜릿을 드시는데 그 안에도 우리를 깨우는 성분이 숨어 있죠. 문제는 그때는 몰라요. 한 잔 마실 때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듯하고 가슴이 살짝 살아나는 것 같고 아직 나도 괜찮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이 참 달콤합니다. 하지만 잠은 그렇게 속아주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교수님,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눈이 말똥말똥해요. 새벽 2시, 3시쯤 되면은 꼭 한번 깨요. 잠은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워요. 그런 분들에게 내가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 오후에 뭘 드셨습니까? 특히 오후 늦게 차나 커피를 드셨나요? 대부분은 잠시 멈칫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나는 원래 커피를 좋아해서요. 손님이 오셔서 한잔 했어요. 우리 딸이 사온 거라서요. 그 말들을 들으면 나는 더 크게 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요. 나이 들수록 사람은 더 자주 사람을 배려합니다. 권하기에 거절하기가 미안하고 함께 마시는 분위기를 깨기 싫고 자식이 챙겨준 것을 외면하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한 잔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한 잔이 그날 밤의 평화를 흔들어 놓습니다. 오후 3시라는 시간은 그냥 시계 숫자가 아닙니다. 하루의 기운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햇빛이 기울고 몸도 모르게 속도를 늦출 준비를 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이제 조금씩 가라앉아야 한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 위에 커피 한 잔으로 불을 붙입니다. 마치 해가 지는데도 방 안의 모든 불을 더 밝게 켜는 것처럼요. 당신이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녁이 되면 피곤한데 막상 누우면 잠이 오지 않는 것. 눈꺼풀은 무거운데 머릿속은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것. 별일도 아닌 말이 떠올라 마음이 서늘해지고 오래된 후회가 고개를 들고 내가 왜 그랬지 하는 생각이 밤을 길게 만드는 것. 그때 사람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더 예민해지고 예민해지면 더 쉽게 외롭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약을 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큰 결심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아주 작은 것만 함께 살펴봅시다. 오후 3시 이후에 당신 손에 들린 그 잔이 무엇인가? 그 잔이 당신을 살리는 물인지 아니면은 밤의 문을 잠그는 열쇠를 빼앗는 것인지 당신이 오늘 밤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잠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곳이 아니라 어쩌면 아주 평범한 오후의 습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이룰 때
사람들은 흔히 생각이 많아서 라고 말합니다. 물론 생각도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나는 오래 지켜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원인이라기보다 종종 결과입니다. 몸이 먼저 흔들리고 그 흔들림 위로 생각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만드는 가장 흔한 생활의 불씨가 바로 오후의 카페인입니다. 카페인은 참 이상한 손님입니다. 문을 두드리며 말하지요. 조금만 깨어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처음엔 친절해 보입니다. 피곤이 가시는 듯하고 눈이 맑아지고 말이 조금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지만 그 손님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깊이 보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이 보내는 졸림의 신호를 잠시 가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 피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피곤을 못 느끼게 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이 차이가 크지요. 빚을 갚아 없앤 것이 아니라 장부를 잠깐 덮어둔 것과 같습니다. 장부는 밤에 다시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때는 더 또렷하게, 더 고집스럽게 우리 앞에 놓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이 작용이 더 깊게 남습니다. 젊은 몸은 손님이 잠깐 들렀다가도 집안 공기가 빨리 정리됩니다. 하지만 나이 든 몸은 집이 오래된 것처럼 환기가 천천히 됩니다. 카페인의 흔적이 오래 남고 마음이 가라앉아야 할 시간이 되어도 신경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커피를 마셔도 낮에는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낮에는 티가 덜 납니다. 낮에는 소리도 많고 빛도 많고 할 일이 많아 몸에 작은 흔들림을 덮어버립니다. 문제는 밤입니다. 밤은 조용합니다. 조용할수록 작은 불빛도 크게 보입니다. 그때 카페인이 잔량이 남아있으면 잠은 얕아지고 마음은 예민해집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가 왜 문제냐고요? 그 시간부터는 몸이 자연스럽게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해가 기울면 땅도 식고 사람도 식어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저녁을 너무 늦게 밝히지 않았고 밤에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단지 예가 아니라 몸의 리듬을 아는 생활의 지혜였지요. 그런데 현대의 우리는 그 리듬을 자주 거슬러 살아갑니다. 오후 늦게 커피를 마시고 진한 차를 마시고 피곤을 이겨내는 방향으로 습관을 만듭니다. 그러면 밤에 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려가야 하는데 왜 아직도 위로 끌어올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커피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커피는 안 마셔요. 그러니 괜찮겠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진하게 우린 녹차, 홍차, 우롱차는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차는 몸에 좋다는 말을 믿고 저녁까지 마시다 보면 밤에 잠이 도망가기도 합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잘 못 보는 것이 있습니다. 탄산 음료나 에너지 음료입니다. 단맛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몸이 가볍게 들뜨죠. 그 들뜸은 잠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잠은 가라앉는 것인데 들뜸은 떠오르는 것이니까요. 나는 예전에 이런 어른을 뵌 적이 있습니다. 늘 품이 반듯하고 말이 적던 분인데 어느 날부터 밤을 설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하며 스스로를 탓하더군요.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오후에 무엇을 드십니까? 그분은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손님 오면 커피 한 잔, 저녁엔 따뜻한 코코아 한 잔, 별것 아니죠. 별것 아닌 것이 삶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큰 병이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몸이 내려갈 시간에 계속 올라가는 신호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 신호가 매일 쌓이니 결국 밤이 얕아졌지요.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 마시나요? 아닙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금지가 아니라 순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느냐가 아니라 언제 하느냐입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몸이 편안해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시간부터는 깨어남이 아니라 정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정리를 못하면 밤이 정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밤이 대신 정리할 때 우리는 종종 고통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한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후의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밤의 깊이를 결정하는 선택이라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은 당신의 품격과 건강을 조용히 지켜주는 작은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 잠을 못 자는 밤을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건 단지 피곤한데도 못 자는 일이 아닙니다. 밤은 조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더 크게 울립니다. 낮에는 괜찮던 상처도 밤이 되면 문득 아려오고 평소엔 지나치던 말 한마디가 새벽에 다시 떠올라 가슴을 찌릅니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잠이 더 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잠은 단지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 동안 흩어진 마음을 한데 모아 다시 사람답게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잃으면 사람은 쉽게 마르고 쉽게 날카로워지고 쉽게 외로워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잠 못 자도 괜찮아요. 낮에 커피 마시면 되죠. 하지만 신이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잠을 못 자면은 다음 날이 무너집니다. 다음 날이 무너지면 말이 거칠어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작은 일에도 서운해집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이 또 밤을 깨웁니다. 이렇게 잠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조금씩 흐트러뜨리는 시처럼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밤에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과거를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만나고 싶지 않은 얼굴도 떠오릅니다. 내가 참았던 일들, 내가 못 지킨 약속들, 내가 말로 상처 준 사람들, 혹은 말 없이 상처받은 기억들. 나는 이런 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겉으론 단단해 보이던 분들이 새벽엔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원인을 종종 마음 탓으로만 돌립니다. 내가 생각이 많아서 그렇다. 내 성격이 예민해서 그렇다. 내가 나약해서 그렇다. 하지만 나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오래 버텨온 사람입니다. 다만 몸이 이제 더 이상 무리한 리듬을 견디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한 리듬의 시작이 때로는 아주 사소한 곳에서 옵니다. 오후 늦게 마신 한 잔의 커피, 손님이 권해서 마신 진한 차, 기분 전환이라며 마신 달콤한 음료. 그 작은 것이 밤을 흔들면 그날 밤의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은 잠을 못 자면 마음이 약해질 뿐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못 믿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정도도 못하나? 나는 이제 끝인가?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쩌지? 그 불안이 몸을 더 깨웁니다. 몸이 깨어나면 마음이 더 불안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오래가면은 사람은 스스로를 탓하는 습관까지 얻게 됩니다. 나는 어떤 어르신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밤에 잠을 못 자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이 사람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분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중년과 노년은 낮에 더 많은 것을 참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관계 걱정,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은 속에는 잔돌처럼 쌓입니다. 낮에는 그 잔돌을 발로 차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밤이 오면 그 잔돌이 베개 위로 올라옵니다. 그때 잠이 깊으면은 괜찮습니다. 잠이 깊으면
잔돌이 잠시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잠이 얕으면 잔돌이 계속 마음을 긁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을 단순히 휴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잠은 치유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치유는 더 천천히, 더 조용히 이루어집니다. 몸이 젊을 때는 하루 이틀 무리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더욱 밤의 치유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나 아직 괜찮아. 나 아직 할 수 있어. 그래서 피곤해도 오후에 커피를 마시며 버팁니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이 넘어서 가장 멋진 것은 버티는 힘이 아니라 내려놓는 지혜입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늘 더 하라고 말합니다. 더 일하라, 더 움직이라, 더 견뎌라. 그러나 몸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제는 깊게 쉬어도 된다. 이제는 천천히 내려가도 된다. 그 말을 무시하면 밤이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밤이 당신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혹시 잠이 오지 않는다면 당신을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부드럽게 묻습니다. 내가 오늘 오후에 내 몸을 너무 깨우지 않았나? 내가 오늘 내려갈 시간을 잊지 않았나? 잠을 지키는 일은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당신이 당신을 조용히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이제부터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당장 끊으세요 같은 거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변화는 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풀어내는 것에 가깝습니다. 매듭을 억지로 끊으면 실이 상하지만 천천히 풀면 실이 살아남지요. 첫째, 당신에게 하나의 규칙만 드리고 싶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카페인을 손님으로 드리지 않는다. 이 규칙은 엄격한 금지가 아니라 당신의 밤을 지키기 위한 작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는 당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합니다. 둘째, 끊기보다 먼저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단지 맛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습관이 있고 위로가 있고 지금 이 시간을 버티자는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커피를 빼앗으면 허전합니다. 허전하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대신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면은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셔보십시오. 이 말이 싱겁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이 따뜻하면 몸은 이상하게도 먼저 안심합니다. 차가운 자극이 아니라 괜찮다는 온도가 몸에 들어오면은 가슴이 조금 내려앉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진한 차 대신 연한 차로 바꾸십시오. 차를 진하게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밤에 더 민감해집니다. 향이 있어도 좋고 맛이 있어도 좋습니다. 다만 몸을 깨우는 힘이 강하지 않은 쪽으로 천천히 옮겨가면 됩니다. 셋째, 나는 커피 없으면 못 산다는 분들께는 시간을 옮기는 방법을 권합니다. 커피를 아침으로 당기십시오. 기왕 마실 거라면은 몸이 깨어 있어도 괜찮은 시간에 마시는 것이 낫습니다. 아침 식사 후 혹은 오전 중에 한 잔, 그리고 점심 이후엔 가능하면 반 잔, 혹은 더 연하게 이렇게만 해도 밤이 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넷째, 사람들이 잘 속는 것이 있습니다. 커피만 안 마시면 된다. 아닙니다. 카페인은 생각보다 여러 곳에 숨어 있습니다. 카페인이 들어간 탄산음료, 에너지 음료, 달콤한 커피 음료, 진한 초콜릿 음료, 이건 맛으로 들어오지만 밤에는 신경으로 남습니다. 당신이 밤에 뒤척이는 이유가
의외로 간식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관계 속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다루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오후에 누가 커피를 권하면 거절이 참 어렵지요. 한국 문화에서 거절은 때로 무례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라고 권합니다. 제가 요즘 잠이 좀 예민해서요. 커피는 이 시간엔 못 마셔요. 따뜻한 물이나 연한 차로 주세요. 그러면 더 감사해요. 이 말은 핑계가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존중하는 정직한 말입니다. 혹시 누가 웃으며 말하더라도 에이, 그 정도도 못 마셔요? 그때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당신의 밤입니다. 나는 이렇게 답하는 어른이 참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겁니다. 요즘은 잠이 더 귀해요. 나이가 들수록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여섯째, 오후의 습관 하나만 바꾸면 다른 습관도 함께 따라옵니다. 오후 늦게 카페인을 안 마시면 저녁이 조금 더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함께 하면은 좋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산책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을 천천히 돌며 어깨를 내리고 손을 펴고 숨을 길게 한번 내쉬어 보십시오. 이것은 운동이 아니라 몸에게 말하는 인사입니다. 이제 내려가도 된다. 일곱째, 가끔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손님이 오고 분위기가 있고 나도 모르게 한 잔 마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꾸짖지 마십시오. 나는 또 실패했다가 아니라 오늘은 좀 어려운 날이었다 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날 밤은 욕심을 줄이십시오.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불빛을 낮추고 말수를 줄이고 몸이 다시 내려갈 시간을 주십시오. 결국 해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오후 3시 이후 당신이 손에 쥐는 것을 바꾸는 일, 그 작은 선택이 당신의 밤을 지키고 당신의 내일을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아주 조용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밤을 바꾸려고 애쓰기 전에 오후를 먼저 바꿔보십시오. 특히 오후 3시 이후에 당신 손에 들린 그 한 잔을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다그치곤 합니다. 피곤해도 버티고 졸려도 참아내고 커피 한 잔으로 다시 불을 붙입니다. 하지만 신이 넘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불을 더 키우는 기술이 아니라 불을 고르게 다루는 지혜입니다. 잠은 사치가 아닙니다. 잠은 몸의 수리이고 마음의 정리이며 하루를 끝내는 예의입니다. 밤이 깊어야 인생도 깊어집니다. 밤이 얕아지면은 마음도 얕아져 작은 말에 흔들리고 작은 표정에 상처받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오후 3시 이후에는 커피, 진한 차, 에너지 음료, 카페인 탄산, 그리고 진한 초콜릿 음료 같은 깨우는 것을 조금 멀리 두십시오. 그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잔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이제 내려가도 괜찮다. 당신이 오늘 밤 조금 더 편안히 잠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가볍고 마음이 덜 날카롭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평온한 밤은 오후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된다. 나는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지켜보았다. 그래서 오늘 이 말을 꼭 전하고 싶다. 나이가 들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니다. 병도 아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늙어서도 여전히 잘못된 곳에 가고 잘못된 사람 곁에 머무는 것이다. 젊을 때의 실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넘어져도 시간이 있고 몸이 있고
기회가 있다. 하지만 65을 넘긴 뒤의 실수는 다르다. 그때의 선택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을 무너뜨리며 남은 시간을 외롭게 만든다. 나는 많은 노인들을 보았다. 경제적으로 넉넉했지만 늘 얼굴이 굳어 있는 사람, 자식도 있고 사람도 많은데 늘 외롭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눈빛에 피로가 가득한 사람,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다. 그들은 늙어서도 가지 않아도 될 곳을 계속 갖고 곁에 두지 않아도 될 사람을 놓지 못했다. 한국에는 오래된 말이 있다. 사람은 늙을수록 삶이 단순해져야 한다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마음은 더 조심스러워진다. 왜냐하면 잃을 것이 많아졌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존엄, 체면, 남의 시선, 그리고 외로움. 하지만 내가 100년을 살며 깨달은 진실은 이것이다. 노년의 불행은 대부분 외부에서 오지 않는다. 스스로 허락한 자리에서 시작된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한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나가야지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워진다. 나가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어디로 나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문제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약하다. 특히 나이가 들면 남의 말 한마디가 며칠을 흔들어 놓는다. 비교, 자랑, 푸념, 원망이 가득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으면 몸은 가만히 있어도 마음은 서서히 달아간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냥 흘려들으면 되잖아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흘려보내는 힘도 약해진다. 마음에 걸러주는 근육이 늙기 때문이다. 나는 수많은 노인들의 마지막을 보며 배웠다. 행복하게 늙은 사람은 특별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은 단 하나를 잘 지켰다. 자신의 남은 시간을 함부로 쓰지 않았다. 사람은 늙을수록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 재미가 있느냐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해지느냐로, 이득이 있느냐가 아니라 존엄을 지킬 수 있느냐로. 그래서 오늘 나는 이 이야기를 하려 한다. 65을 넘기고 나서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할 3곳, 그리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 이것은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니다. 세상을 떠나라는 말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남은 삶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기 위한 이야기다. 나는 당신에게 충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먼저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조용히 사실을 전할 뿐이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충분히 애써왔다. 이제는 견디는 삶이 아니라 편안한 삶을 선택해도 된다. 그 선택은 아주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오늘 어디에 가지 않을 것인가? 오늘 누구를 굳이 만나지 않을 것인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해보려 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발걸음이 느려진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더 자주 흔들린다. 그래서 65이 지나면 어디를 가느냐는 단순한 외출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된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노년을 지켜보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행복하게 늙는 사람들은 특별히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가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첫 번째로, 65 이후에 절대로 자주 드나들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비교가 오가는 자리다. 겉으로는 웃음이 있지만 그 웃음 아래에는 늘 서열이 있다. 누구의 자식이 더 잘 됐는지, 누구의 집이 더 넓은지, 누구는 아직도 건강하고 누구는 그렇지 못한지, 이런 자리에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다친다. 비교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데 더 빠르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비교가 자극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년의 비교는 자극이 아니라 상처다. 나는 이런 자리를 자주 다니던 한 분을 기억한다. 집에 돌아오면 말수가 줄어들고 밤이 되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분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다. 두 번째로 65 이후에 피해야 할 곳은 불만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공간이다. 모이면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식 이야기, 사회 이야기, 세상에 대한 분노. 그 말들은 처음엔 위로처럼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무겁게 가라앉힌다. 사람의 말에는 기운이 실린다. 원망이 많은 말은 듣는 사람의 어깨를 눌러놓는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기운은 쉽게 몸으로 옮겨온다. 잠이 들고 기운이 떨어지고 이유 없는 피로가 쌓인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 날보다 사람들의 말이 나를 더 힘들게 한 날이 많았다. 세 번째로 65 이후에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숨기게 만드는 자리다. 그곳에서는 늘 괜찮은 척 해야 하고 아직 젊은 척 해야 하며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 그러나 노년의 마음은 그런 연기를 오래 견디지 못한다. 그 모습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집에 돌아오면 설명할 수 없는 허탈함이 남는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과 솔직해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말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곳, 그런 곳이 아니라면 아무리 사람들로 가득해도 결국 혼자가 된다. 이 세 곳은 겉으로 보면 모두 평범하다. 특별히 나쁜 장소도 위험한 공간도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서 조금씩 잃어가는 것들이다. 자존감, 평온,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나는 노년의 삶이란 뭔가를 더 얻는 시간이 아니라 드러내는 시간이라고 믿는다. 가지 않아도 될 곳을 줄이고 머물러야 할 자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늙어간다는 것의 진짜 의미다. 이제부터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남은 삶의 색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인해 웃고 사람으로 인해 가장 깊이 다친다. 젊을 때는 그 상처를 일이나 바쁨으로 덮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는 오래 남는다. 그래서 65이 지나면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는 선택이 건강만큼이나 중요해진다. 아니, 어쩌면 건강보다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나는 많은 노인들을 보며 이 네 부류의 사람만큼은 반드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이다. 평소에는 연락이 없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갑자기 다정해지는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당신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일이 끝나면 다시 멀어지는 사람. 이런 관계는 마음에 빚을 남긴다. 노년의 마음은 그 빚을 오래 끌어안고 산다. 그때 내가 도와줬는데 라는 생각은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진짜 인연은 필요하지 않을 때도 곁에 남는다. 말이 없어도 안부를 묻고 도움이 없어도 시간을 나눈다. 두 번째는 당신의 지난 세월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다. 그땐 다들 그랬잖아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런 말들은 무심해 보이지만 당신의 삶 전체를 지워버리는 말이 된다. 당신의 인생은 한 시대를 통과한 이야기다. 그 세월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당신의 지금도 존중하지 않는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의
과거를 비웃는 사람 앞에서 굳이 웃어줄 필요는 없다고. 세 번째는 끊임없이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모이면 병 이야기부터 꺼내고 누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하고 노후의 불안만을 나열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나면은 괜히 몸이 더 무거워지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이 많아진다. 두려움은 전염된다. 특히 노년의 마음에는 더 빠르게 스며든다. 두려움을 나누는 관계는 위로가 아니라 부담이 된다. 네 번째는 당신을 점점 작게 만드는 사람이다. 당신의 말에 늘 반박부터 하고 당신의 선택을 의심하며 당신이 쓸모없어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사람. 이런 관계는 조용히 자존을 깎아낸다. 크게 다투지 않아도 매번 만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줄어든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 괜히 내가 민감한 걸까요? 아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이 이미 답이다. 노년에는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미 충분히 살아냈기 때문이다. 사람을 끊는다는 말은 차갑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거리를 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일이다. 모든 관계를 끝내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을 해치면서까지 붙잡을 인연은 없다는 말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는 사람의 수보다 함께 있을 때의 온도를 봐야 한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마음이 덜 다치고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더 잘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 대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천천히 배워야 한다. 65 이후의 삶은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시간이라기보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무리 없이 이어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생활의 태도다. 먼저 바꿔야 할 행동이 있다.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젊을 때는 오해를 풀기 위해 말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다르다. 모든 사람에게 이해받을 필요는 없다. 설명은 때로 마음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게 만든다. 또 하나, 굳이 옳고 그름을 가리려 하지 않는 것이다. 노년의 논쟁은 이겨도 남는 것이 없고 저도 마음에 상처만 남는다. 그 다음은 정리해야 할 것들이다. 집안에 오래된 물건들, 열어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서류, 보고 있으면 지난 후회가 떠오르는 물건들, 그것들은 추억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붙잡는 짐이 된다. 사람의 마음은 공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집이 가벼워지면 생각도 함께 가벼워진다. 말도 정리해야 한다. 특히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말들이 있다. 내가 젊었을 때는, 그때는 내가 말이야. 이 말들은 나쁜 말이 아니다. 그러나 자주 반복되면 현재의 자신을 과거에 묶어둔다. 대신 이런 말이 좋다.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지.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말들은 스스로에게 허락을 주는 말이다. 사람에게 무례를 당했을 때의 태도도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 무례에 더 예민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워져야 한다.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시선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존엄을 지키는 방식이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해왔다. 노년의 품격은 참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데서 나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돌보는 방법이다. 아주 거창할 필요는 없다. 천천히 걷는 시간, 따뜻한 차 한 잔, 익숙한 음악, 조용한 책 한 페이지, 이런 작은 일들이 마음을 회복시킨다. 사람은 늙을수록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65 이후의 삶은 속도를 늦추는 대신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보려 한다. 나는 오랜 시간을 살면서 사람이 마지막에 무엇을 붙잡고 가는지를 여러 번 보아왔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며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조용한 납득이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한다. 노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용서하는 시간이라고. 65이 넘으면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속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경쟁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몰아붙인다. 아직 쓸모가 있는지, 아직 뒤처지지 않았는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하고 싶다. 그 질문들은 이제 내려놓아도 된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냈다. 버텨야 할 시절을 버텼고 책임져야 할 시간을 책임졌으며 누군가의 삶에 분명히 흔적을 남겼다. 노년의 평안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온다. 어디에 가지 않기로 했는지, 누구와 거리를 두기로 했는지, 무엇을 더 이상 증명하지 않기로 했는지 그 선택들이 쌓여 마음의 온도를 만든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이 나이의 행복을 말해도 될까요? 그 질문 속에는 조심스러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다. 마치 기쁨조차 허락받아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행복은 젊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다. 노년의 행복은 조용하고 작고 깊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가 그다지 두렵지 않다는 느낌, 누군가를 억지로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가,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침묵, 그것이면 충분하다. 사람은 늙을수록 세상을 향해 말하기보다 자기 마음의 소리를 더 자주 들어야 한다. 마음이 피곤하다고 말하면은 그 자리를 떠나도 되고, 마음이 불편하다고 느끼면은 그 관계를 줄여도 된다. 그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나무도 가을이 되면은 불필요한 잎을 떨어뜨린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다음 계절을 위한 준비다. 당신의 삶도 그렇다. 지금은 내려놓는 계절이다. 붙잡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나씩 손에서 놓는 시간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너무 마음에 두지 않아도 된다. 그들은 당신의 삶을 끝까지 살아주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 자신뿐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이야기를 조금 늦게라도 당신이 들었기를 바란다. 65 이후의 삶은 작아져도 괜찮고 느려져도 괜찮으며 조용해져도 괜찮다. 그 안에 당신만의 리듬이 있다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남의 기대에서 멀어지고 세상의 소음에서 물러나 자기 자신과 나란히 걷는 것. 그 길은 외롭지 않다. 오히려 가장 정직하다. 오늘 이 말을 들은 당신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벼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남은 날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으로 채우기를 바란다. 그리고 기억했으면 한다. 당신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존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